네, 이것만이 235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고요. 오늘도 손승욱,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승욱 기자 패션이 네. 비 와서 비 옷 입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쇼미더머니 나가십니까? 약간 그런 느낌. 아니 추리닝이 추리닝이래. 뭐야? 운동복에 비 옷. 아니 그 컬러 느낌이. 왜? 이것만이 초반에 하나 공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오늘 235회입니다. 한 5년 넘게 중간에 뭐 끊기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한 5년 넘게 해왔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시스템으로 하는 방송은 다음 주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기로 일신상의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예, 저도 이제 뭐 다음 주까지 하고 앵커를 하는 그만두는 거고 뭐 하여튼 일신상의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까지 236회까지 하고 잠시 멈췄다가 저하고 권혜리 기자는 다음 주까지만 하고요. 손승욱 기자가 진행을 하면서 가봐야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봐야 알죠. 뭐 그럼 네. 누구를 뭐 새로운 시스템으로 다시 뭐 정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어디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해. 아니요, 하실 것 전혀. 같은데. 아직 뭐, 예. 아직 멀었잖아요. 퇴사는 하진 않습니다. 퇴사는 네, 하진 계속 않는데 기자는 계속 하는 거죠. 네. 뭐 그럴 예정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어쨌든 이것만이 현재 시스템으로는 다음 주까지만 저희가 진행된다는 걸 먼저 일주일 먼저 고지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오늘 먼저 말씀을 좀 그 이후에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다음 주에 조금. 손승욱 얘기를 기자 이렇게 뭐 저희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한 3주 전에 제안을 했을 때 손 기자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받아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이제 오늘 확답을 주셔가지고 아니 개인적으로 하겠다. 얘기한 거죠? 뭐 네, 그 어쨌든 네. 뭐 하겠다라는 제안을 아니, 답을 주셔서 네, 뭐 그거는 그때 가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좀 해볼 얘기는 빵입니다. 빵 좋아하십니까? 빵 끊어야 되는데. 왜요? 왜 빵을 끊어요? 빵 국수 끊어야 됩니다. 아니 뭐 너무 많이 먹으니까. 너무 많이 먹으니까 권혜리 기자도 빵을 좋아하나요? 왜 방송상 좋아한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빵은 아, 빵 안 좋아해요? 저 국수, 오로지 국수. 빵을 안 좋아해요. 빵은 뭐 그냥 샌드위치 좋아해요. 샌드위치 예. 밀가루 사이에 뭔가 다른 게 있어야 어, 먹히더라고요 저는. 국수를 더 좋아하는구나. 네, 원래 완전 여자분들이 면순이. 빵을 더 좋아. 이렇게 아니, 빵순이 이런 표현도 있듯이. 순수한 빵이 있나요? 밀가루 사이에 딴 게 안 껴 있는. 그러니까 뭐 팥이라든지 이런 거 별로 안 별로 좋아하고. 팥빵 안 좋아하고. 예. 모닝빵. 크림빵 안 좋아하고. 크림빵이 그나마 제일 낫고요. 그러니까 모닝빵처럼 안에 되게 아무것도 뭔가 없는 베푸는 빵은. 듯이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듣는 뭐 크림빵. BLT 같은 거. 예. 베이컨도 있고 막 약간 햄 그런 거가 맛있어요 저는. BLT. 음. 베이컨, 토마토, 상추. 네. 왜 베이컨 토마토까지 영어로 하다가 상추를 한국말 하십니까? 그 시험 아니에요. 예. BLT 샌드위치가 있죠.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재밌는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한국 외식산업연구원이란 데서 이 20일 날짜로 그러니까 어제자로 죄송합니다. 낸 자료인데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외식업 관련해서 신한카드의 그 카드 결제 금액을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겁니다. 어떤 업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나 했는데 뭐 대부분의 업종이 다 타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은 대표적인 업종은 이제 술집 같은 경우는 뭐 37% 매출이 줄고 사실 매출이 37% 줄었다는 거는 문 닫아야 될 수준인 거죠. 고정 비용 같은 거 생각하면 뭐 이건 그러니까 100% 팔아서 37% 남았다면 모를까. 그게 아닌다면은 거의 다 적자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모든 업종에서 한식도 이것도 굉장히 또 세세하게 나눴어요. 한식 그냥 일반 한식, 면 요리 한식, 육류 요리 한식, 해산물 한식 뭐 막 엄청나게 해산물이 제일 줄었네요. 해산물 한식은 뭐가 있을까요? 낙지볶음 이런 걸까요? 그렇겠네요. 낙지. 네, 뭔가 한식 해산물도 좀 술이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안주거리? 대게 요리점 이런 거. 대게도 한식일까요? 그러겠죠? 찜이니까. 대게찜. 그러니까 뭔가 그런 한식
육류도 많이 육류도 그렇고 술과 관련이 있죠. 술과 관련이 있으니까 18%, 한식 육류가 18.8%, 한식 해산물이 19.3% 이렇게 줄었고, 그러니까 이제 꼭 먹어야 하는 것들, 한식 일반, 중국 음식점 이런 것들은 10% 미만. 그런데 이 수많은 업종 중에 유일하게 빵집만 플러스가 났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통계예요, 그죠? 왜 그런 걸까요? 치킨도 뭐 14% 마이너스고 뭐 다 마이너스인데 생맥주, 호프집 22%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마이너스. 근데 빵집만 0.2% 플러스. 그러니까 빵- 유지는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아니 그런데 네. 이 와중에 다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데 0.2%가 올라갔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집에 빵 사간 거죠, 뭐. 집에 빵 사간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생각해 집에서 먹는 식사가 늘어났다라는 건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를 해드렸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면 집에서 밥 먹는 횟수가 이 주당 뭐 2에서 5회 정도 뭐 퍼센티지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다 늘어났고 그러다 보면 몇 끼 밥을 하기보다는 뭐 국수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몇 끼 라면 먹을 수도 없고 샌드위치나 간단한 샌드위치나 이런 걸로 채울 경우에는 빵집 매출이 늘지 않을까요? 배달은 폭증을 했잖아요. 근데 배달이 폭증한 것과 네. 가서 앉아서 먹는 게 줄어든 거 사이에 경합을 했다고 봤을 때 사실 가서 앉아서 먹는 게 줄어든 폭이 그만큼 컸다고 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빵은 원래 앉아서 잘 안 먹잖아요. 뭐 앉아서 그러니까요.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좀 활동이 줄어든 가운데서도 거기는 들렀다. 그러니까 약간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가게였다. 저는 그런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빵이 배달도 되기도 하지만 그 발길이 줄어든 정도가 좀 다른 앉아서 먹어야 되는 식사들에 비해서는 좀 적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때 짧게나마 그 제과점에 대해서 규제가 없었던 시기가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파리바게뜨나 뭐 이런 데 가서 되게 들어가서 그건 되게 잠깐이죠. 잠깐. 뭐 그 통계에 큰 이건 영향을 통계 미쳤을 자체가 것 같지는 굉장히 않고요. 장기간 1월부터 9월까지 낸 통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샌드위치 우리가 통계 보면 햄버거나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은 또 줄어들기도 했으니까 뭐 제과점 업만 늘었으니까 그런. 근데 이제 10월 18일자로 10월 18일이면은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 아닌가요? 일요일자로 보고서를 냈네요. 그러고 보니까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또 여기 관련해서 베이커리 시장 동향과 소비 트렌드 변화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요게 또 보면서 저 또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쌀 소비량이라든가 이런 건 계속 줄고 있는데 빵 소비량은 계속 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빵 소비량은 계속 늘고 있어서 매년 4.1%씩 그 빵집 규모 시장이 커지고 있고 저는 사실 이거 보고 많이 놀란 게 자 이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1년에 단팥빵 기준으로 몇 개의 빵을 먹는가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보지 마세요. 선배 이거 옛날에 내가 친절한 교육에서 했잖아요. 선배가 몰라요. 얘기할 때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김범수 앵커 봉지를 시절에 했군요. 내가 네. 지금 옛날 내 기사를 찾아서 보고 있대. 그래서 그걸 찾는 거예요? 단팥빵 한 봉지를 85g이라고 쳤을 때 한국인은 요즘 이 한 봉지를 1년에 90개 정도 먹습니다. 91개를 먹는데요. 단팥빵을 안 한 게. 그거 저는 석 달을 먹는 거요. 생각 못 해봤어요. 나랑 마주 서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했었다니까요. 아침에. 얼마나 전달력이 없었으면 기억이 안 나요. 아 됐어요. 본인이 기억력을 탓하세요 진짜. 아니 91개나 내가 먹었단 말인가. 90개. 예. 그러니까 단팥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단팥빵 기준으로 우리가 했을 빵이에요. 때. 전 단팥빵 하나도 안 먹기 때문에 아 그래요? 단팥빵 안 좋아합니다. 단팥빵들 안 좋아하시지? 나 희한하네. 크림빵 좋아합니다. 이 단팥빵 안 좋아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또 모여보긴 또 굉장히 단팥빵 사람이 이렇게 좋아해요? 그럼 90개라고 9436 360 나흘에 한 개, 나흘에 한 개. 하나씩은 먹는 단팥빵 전문하는 빵집들도 있잖아요. 네, 있죠. 예.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단 막 설탕 범벅 단팥빵보다는 이렇게 팥이 살아 있으면서 안 그렇게 달지 않은 그런 단팥빵을 굉장히 좋아하죠. 밀가루 얇고 그럼요. 유명한 그러니까 데는 이제 이름이 뭐더라? 예. 저도 한 가지 이거 보면서 생각을 한 거는 저도 하여튼 가면 갈수록 빵은 많이 먹는 것 같다. 일단 빵 자체를 뭐 이렇게 유명 프랜차이즈 말고도 빵을 맛있게 하는 가게들이 정말 많이 늘었고 그런 가게에서 이렇게 아까 권일희 기자는 꼭 중간에 뭘 껴서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냥 소금빵이라고 요새 왜 나오는 빵이 있거든요. 그냥 빵에 소금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별다른 뭐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만 먹어도 와, 이 빵이 진짜
이런 맛이 맛있어요. 나는구나. 뭐 이런 그런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빵들 그다음에 조금 고급지게 한다고 하는 데들은 프랑스에서 밀가루를 수입해 가지고 빵을 만든다고. 효모도 수입. 근데 또 넘어갈 왜 뻔했어. 이렇게 프랑스 얘기 또 할 뻔했어. 콧구멍이 벌렁벌렁했어. 아니. 방금. 밀가루가 달라요. 맛이 달라요. 그래요? 네, 맛이 달라요. 빵 맛은 달라요. 확실히 다른데 어느 게 옳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밀가루로 만든 빵이랑 국내 그런 맛은 확실히 다릅니다. 뭐 어느 게 맞다, 틀리다, 맛있다, 맛없다는 잘 모르겠지만 프랑스 빵 아니 어느 게 맛있다고 얘기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차피 국내에 들어오는 밀가루, 국내에서 우리가 만드는 밀가루도 비싸요. 국산 밀가루는 거의 없고 다 수입이니까. 네, 미국산. 미국산. 그러니까 미국산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산과 프랑스의 밀가루 맛이 그걸 만든 빵 맛이 다르고 손승욱 기자의 얘기는 프랑스 밀가루로 근데 만든 빵이 맛있다. 아니 거기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아니 미국 거고 비교하는데 뭘? 빵 맛이 다르다라고 했죠.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아니 근데 손승욱 기자가 볼 때는 저는 프랑스 빵이 맛있어요. 맛있다. 네, 그러니까 맞아. 예를 들면 그 SPC 같은 회사도 프랑스에서 수입합니다. 그 프랑스 밀 같은 경우에는 수입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하는 항구가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서 프랑스의 밀들이 모여서 배로 이제 우리나라에 오는데 뭐 단가가 아주 비싸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 빵값은 훨씬 비싸게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크루아상이나 바게트처럼 밀가루 중심으로 된 빵이라면 맛 차이가 좀 나겠지만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먹어본 입장이나 관련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맛은 조금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아까 진짜 식빵 만드는데 중간에 못 껴서 먹는다거나 그럴 때 맛의 차이가 있다고 강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맞아 그 얘기가 생각났는데 제가 빵을 그렇게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저 프랑스에서 빵 먹고 이거 진짜 맛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프랑스 빵. 그 제가 연수 갔던 그 시절에 얘기를 잠깐 또 프랑스 얘기한다고. 아니 뭐라고 안 제가 해요. 깔았잖아요. 네, 아까 감사합니다. 전주를 깔았잖아요. 감사합니다. 이 프랑스는 바게트가 우리로 치면 쌀이잖아요.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게트 가격을 못 올립니다. 함부로. 아, 그래서 바게트 가격이 가게마다 다 같습니다. 비슷한. 그래요? 네, 똑같습니다. 오.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듬이라 그래갖고 반씩 잘라서 팔기도 하고 통으로 자르기도 하는데 매년 대회를 엽니다. 바게트 경연 대회를 열어서 그 바게트가 가장 맛있는 빵집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지껏 매년 했으니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서 몇 군데 가봤습니다. 예. 진짜 맛있는 곳인가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겉에는 딱딱하고 바게트 같은 경우에 겉에는 딱딱하고 속에는 말랑말랑한데 시간이 지나도 그게 유지된다든지 아니면 겉에가 너무 이렇게 약간 닭고기를 먹는 느낌? 약간 그런 게 있다. 네. 그러니까 그 효모라 그러잖아요. 그 빵을 만드는 기술 그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프랑스 빵이 맛있다는 건 걔네들이 우리도 왜 밥맛이 무슨 밥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쿠쿠 압력밥솥이 나오고 뭐 이런 것처럼 발전하듯이 프랑스는 그게 주식이기 때문에 빵에 대해서 바게트에 대해서 정말 장인들이 넘쳐납니다. 넘쳐나고 그런 연구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100% 밀가루 탓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너무 그 바게트에 대한 그만할까요? 하여튼 그런 거고 그래서 바게트 그다음에 크루아상은 솔직히 말하면 크루아상은 프랑스의 슈퍼마켓에서 파는 크루아상은 공장에서 만들고 대규모 공장에서 만들어 정말 찍어냅니다. 그거 한번 보면 이 안에 버터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를 제조 과정을 한번 보고 나면 크루아상에 버터 발라 먹는 게 맛있잖아요. 크루아상에 버터에 딸기잼 발라 먹으면 맛있는데 그게 정말 내 몸을 위해서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라는 걸 알게 되는데 크루아상도 대회가 있어요. 그래갖고 크루아상 맛있는 집 따로 있고 돌아다니다 보면 그 제가 아는 프랑스의 그 가이드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가기도 하고 실제로 아는 분인데 그 분이 집을 뭐 16구 어딘가에 정했는데 되게 좋은 동네 사시네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바게트 집이 있다라는 거게 그 집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할 정도. 예, 이제 한국 분이신데 프랑스에 오래 사셨죠. 아주 오래 사신 분인데 그 정도로 바게트는 우리의 쌀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밀가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어느 바게트 집이 맛있는지는 이제 구글에 찾아보면 매년 1등했던 집들이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 보통 파리 지금은 뭐 못 가시지만 파리를 만일에 나중에 여행을 가시게 되면 자기 숙소 근처에 100% 있습니다. 수상한 집이 1등했던 집이 그 집은 한 100... 수상한 집이라서 의심스러운 집이 상을 받은 집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멀더라도 그냥 슈퍼마켓 이런 데서 바게트 되게 많이 팔거든요. 그 바게트도 맛있지만 그런 집 가서 바게트를 먹으면 가격이 똑같다면 그렇게 네,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먹는다면 프랑스 빵이 맛있구나라는 여기 이게 1990 몇 년에 바게트 대회 프랑스 바게트 대회에서 1등한 집 바게트다라는 생각 플러스 프랑스 빵 나온 시간에 맞춰서 이게 딱 우연히 맞게 되면
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했는데 정말 맛있구나. 천상의 맛? 천상의 맛까지는 그럴 아니에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천상의 맛 그런 입에서 사르르 녹는데 이건 바게트는 녹진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바게트 여기 한 가지 엉뚱한 얘기를 덧붙이자면 저는 바게트에 대한 기억이 옛날에 그 파리바게트 초창기에 처음 문 열었을 때 근데 이제 바게트니까 바게트가 뭐야 그냥 길쭉한 빵이래요. 근데 그걸 사서 그걸 거의 그 칼싸움 비슷하게 너무 딱딱하고 그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그러니까, 그때 맛 그게 없었잖아요 그거. 두껍고 그게 마늘빵이라고 해갖고 그 약간 그 딱딱한 거에 더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먹는 그거에서 바게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안 되는지 좋. 모르겠네. 저기 프랑스에서 제가 알던 선생님 하시는 프랑스 분입니다. 근데 한국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한국말도 조금 하시는데 그분 만나면 이제 한국말 반 영어 반 이렇게 대화를 했었는데 그분이 한국에 여행도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딸의 남자친구 무조건 한국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한국 남자랑 사귀고 있는데 그분이 파리 바게트를 얼마나 욕하는지 아세요? 프랑스의 바게트 맛에 대해서 왜곡을 하게 만든 이름이다. 저는 제 머리는 이름이다. 그게 바게트 맛이 그래서 박혀 있거든요. 그 파리 바게트가 그러니까 파리 바게트를 막 욕하는 게 그런 수준에서 끝나신 게 아니라 파리 바게트가 바게트를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파리 바게트가 파리의 연집은 또 인기라던데 아니에요? 그거는 파리 바게트의 주장이죠. 아, 그래요? 네. 그렇답니다. 근데 이제 매출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네. 여기서 약간 전환을 하자면, 그러니까 빵에 대한 이런 손승욱 기자처럼 일장 연설을 할 정도의 스토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빵을 또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또 매년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KB 보고서에서 상당히 눈길이 가는 부분이 뭐냐면 기타 다른 자영업보다 빵집이 오래 가더라고요. 다른 업종보다도. 그러니까 물론 그 30% 정도, 29%가 3년 내에 문을 닫습니다. 빵집이 3년 내에 문을 닫고 5년 안에 문을 닫는 것까지 치면 한 45% 정도가 문을 닫아요. 5년 안에. 근데 어느 자영업이든 간에 뭐 준비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초기에 문을 닫는 가게들이 굉장히 뭐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건데 상당히 특징적인 거는 현재 영업하고 있는 가게들, 베이커리 전문점 중에 그 평균 영업 기간이 8.8년입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영업을 하고 있고 35.6%는 10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KB의 분석은 뭐냐면 초기에 정착하는 게 쉽지 않으나 그건 뭐 어느 업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한번 그렇게 뿌리를 내려서 사람들한테 저 집 빵 괜찮아라는 인식이 생기고 나면 10년 이상 충분히 간다. 빵집은 다른 자영업하고는 좀 다르게 그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눈길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KB가 자영업 분석 보고서라는 걸 지금 계속 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5번이에요. 네. 베이커리가 5번인데 그 직전에 한 게 헬스장이었고. 근데 그 앞에 있는 1, 2, 3, 4번을 보고 나면 다 자영업하면 망한다. 쫄딱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인데 베이커리만 약간 톤이 달라요. 한국의 빵집은 어느 정도만 돼서 안착만 하면 오래 간다라는 게 이 보고서에 어떻게 보면 이게 코로나 시대에 0.2% 유지하는 것과도 관계가 물론 권혜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빵집에서 앉아서 빵을 먹는 비율보다는 사서 가는 게 많고 그만큼 위험이 적고 배달도 잘 되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빵집의 어떤 성격 자체가 한국에서는 코로나에 버틸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뭐 대표적으로 파리바게트, 파리크루아상, 뚫레주르 이런 빵 업체들이 그 동네 상권으로 진출해서 그때 문제가 됐던 시기가 지금 벌써 제법 오래됐죠. 네. 그때 뭐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는다,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다라는 걱정들도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었는데 어느 일정 수준을 지나면서 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동네 빵집들이 경쟁력을 갖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각종 규제 법안 규제들이 조금 시행이 되면서 뭐 규제가 100% 오르냐 안 오르냐를 떠나서 자생력 있고 경쟁력 있는 동네 빵집들이 살아남기 시작. 특히 건강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런 건강 쪽을 파고드는 빵집들이나 아니면 조그맣지만 독특한 또 그런 빵들을 만드는 곳들 그리고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유명한 빵집들 있죠. 뭐 지방 갈 때마다 사는 빵집들 그런 빵집들 다양한 메뉴 개발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뭐 베낀다 그러긴 뭐 하지만 거기서 또 응용을 해서 자기만의 빵을 만드는 장인 정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빵 애호가로서 생각. 전에도 한번 슬쩍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예를 들면 그 빵집을 주로 프랜차이즈만 다니다가 뭐 이사간 동네 자체가 그런 개인들이 하는 빵집들이 좀 많기도 해서 한두 군데 가보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분들 노력을 일단 노력이 대단합니다. 하는구나. 정말 굉장히 대단합니다. 맛이 좀 다른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파는 것하고는 맛이 좀 다른 것들. 그다음에 특히나 그 빵집마다 뭔가 자기들의 그 주력상. 주력 하는 게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 맛있는 집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요 빵은 여기가 맛있다. 그러니까 제가 가는 빵 저희 동네 빵집 중에 하나는 이 치즈 식빵. 치즈 식빵. 네, 식빵 안에 이제 치즈를 넣어가지고 그게 이렇게 조각조각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녹아 들어가요? 녹아 들어 있습니다. 녹아 들어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뜯어 먹으면 맛있는데 그 집이 그걸 5개인가밖에 하루에 안 만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야만 살 수 있는데 뭐 그런 거 한번 먹고 나니까 다른 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다른 것도 먹었는데 뭐 아주 뭐 대단히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뭐 괜찮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잘 되니까 나머지도 좀 사게 되는. 저희 동네는 제가 그 기회 있을 때마다 가는 빵집이 이제 돈가스. 식빵 사이에 돈가스 껴 있는 거. 권혜리 기자 좋아하겠네요. 근데 꼈네요. 근데 그냥 돈가스만 껴 있는 게 아니지. 돈가스 그 마요네즈 친 그 양배추가 같이. 그거는 있는. 샌드위치. 아니 그러니까 그 샌드위치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빵 사이에 돈가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가스 샌드위치인 샌드위치. 거죠. 예. 그게 근데 그걸 파리코라상에서 따라하더라고요. 그렇고 물론 이게 뭐 근데 빵 세상에 사이에 없는 아이디어는 돈가스 빵 아닙니다만. 사이에 돈가스 끼는 거는 물론 뭐 세상에 없는 좀 아이디어. 예. 유행을 해서 들어온 거. 아 그래요? 예. 근데 하여튼 어디서 유행한다고요? 일본. 아 일본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앙버터. 앙버터. 앙버터 집이 여러 개. 앙버터 이게 살 빼 매일 다이어트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주적이긴 한데요. 앙버터는 딱 봐도 벌써 칼로리가 딱 그렇죠. 나칼로리다 이렇게 써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버터와 그거는 정말 그거를 이렇게 긴 빵에다 넣어서 이렇게 썰어서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만 먹어야지 그렇게 다 먹게 되고. 근데 그 제가 좋아하는 동네 빵집 2군데인데 이 앙버터 파는 집은 노란 빵집, 여기 또 돈가스 빵. 그러니까 굳이 그 큰 제과 SPC나 이런 쪽의 빵집을 가지 않아도 제가 원하는, 왜냐면 그 집에 가면 다 웬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샌드위치들 있고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동네에서 아직 식빵이 맛있는 집을 못 찾아서 지금 식빵은 어쩔 수 없이 파리 그쪽을 가는데 하여튼 그거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식빵머니라는 거 아세요? 이건 뭐냐 식빵. 식빵머니. 그러니까 왜 그 집 그 맘카페나 이런 데서 동네 그 여자분들끼리 뭐 예를 들면 뭐 애 좀 잠깐 맡아주세요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친절이나 서로 도움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식빵을 주면서 하는 게 일종의 되게 잘 알려진 에티켓 중에 하나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돈을 하기는 뭐 이거 잠깐만 저 30분 어디 갔다 오디 잠깐 봐주세요 한다고 돈을 드리기는 그렇고 옆집 이웃한테 그 식빵은 약간 감사합니다라는 뜻도 되면서 그렇게 부담이 없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들고 다니기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도로 빵이 뭐 당연히 전부터 이렇게 많이 먹던 거긴 하지만 이렇게 일상적으로 되게 그냥 있으면 계속 먹고 편하고 쓰임새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찾게 되는 그런 먹거리 품목 중에 하나로 진짜 확실히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여기 이 KB 경영지수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그 프랜차이즈 점포가 전국의 빵집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인데 네, 수로는 47%. 네. 예. 근데 매출은 이게 60%밖에 60%. 차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점포 수에 비해서 매출이 더 많은 거긴 한데 그래도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조금 전에 손정욱 선배도 얘기했지만 한때 이게 8대2로 밀렸었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지난 5년 동안 점점 동네 빵집들이 승하면서 나머지 20%를 뺏어온 거예요, 다시.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었지만 그런 지방에 사람들이 거기 가면 거의 꼭 간다라고 하는 무슨 성당 이런 유명한 빵집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다 지난 5년 동안 프랜차이즈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걔네들은 프랜차이즈에 포함을 하고도 이렇게 동네의 소소한 빵집들이 전국적으로 40%를 차지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영역에서 좀 안 보이는 성장이잖아요.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자영업의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프랜차이즈
가맹 점수에 따른 순위가 있어요. 1위는 파리바게뜨고 2위는 뚫레주르고 3위가 명랑시대 쌀 핫도그네요. 명랑 핫도그. 아, 이거 되게 되게 많네요. 인기 생각보다. 예. 4위가 덩킨, 5위가 엔티엔스. 이 프레이즈를 만드는 곳이라는데 엔티엔스 아세요? 네, 네. 한팀 알죠. 네. 코호도, 홍루이젠 뭐 이렇게 해갖고 순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이게 앞에 그 빵집 같은 경우는 작을수록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모든 업체가 다 비슷하긴 한데 커피, 치킨도 작을수록 영업이익률이 높긴 하죠. 왜냐면 이제 크면 클수록 고정 비용이 맞아요. 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커피 전문점이나 치킨 전문점은 커졌을 때 영업이익률이 줄어드는 비율보다 빵집이 면적이 커졌을 때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뭐 얘기한 대로 앉아서 먹는 비율보다는 들러서 이렇게 들고 나가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굳이 빵집이 크지 않아도 일정 수준 이상 의 빵을 전시할 정도의 공간만 되면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동하는 거 아닌가. 빵집에 앉아서 빵을 먹는 경우가 그렇게 많나요? 그러니까 커피를 같이 팔거나 네. 이럴 때는 그다음에 약간 야외 테라스 같은 데가 있거나 요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전에 그 빵집에서 만난다. 이렇게 미팅하고 소개팅하고 이럴 때 뉴욕제가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니까 뉴욕제과 그다음에 저기 그만하세요. 장충도 괴로워요. 무슨 제가 뭐 이런 이거 이후로는 없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니 이제 파리바게뜨 카페 같은 카페 데도 같은 데는 있고 있지만. 그다음에 뭐 일반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런 그 개인들이 하는 빵집도 커피를 같이 팔면서 예를 들면 거기는 소세지 빵 같은 거 그렇게 아침에 잘라가지고 이렇게 데워주고 그러면 같이 앉아서 먹고 나올 수 있는. 요즘에도 그런가. 예. 근데 그런 가게들보다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느 정도 일단 실력을 갖추고 크게 하지 않으면서도 이 동네에서 자리만 잡으면은 빵집은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고. 근데 이게 빵은 또- 빵집을 많이 연다는 것 자체가 전문 기술이잖아요. 솔직히 제빵사 자격증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걸 갖고 수차례 구해야 되고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경쟁력이 있는 거라서 그냥 그래 뭐 한때 이제 정년 퇴임하고 한 분들이 이제 프랜차이즈를 많이 열고 그런 가게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동네 우리가 흔히 이른바 동네 빵집이라고 부르는 그런 전문적인 자신의 주특기를 갖고 있는 그런 빵집을 일반인들이 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은퇴한다고 해서 근데 이제 준비를 많이 그러니까 준비 뭐 기간이 정말 길어야 되고. 그런데 KB 여기서도 지금 뭐 추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런 KB가 자영업 분석 보고서를 낸 것 중에 이런 표현을 처음 봤는데 향후 빵 소비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맨 마지막 장입니다. 영업 여건 역시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전망. 그러니까 자영업 중에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군요. 먹는 음식 중에는 제일 그나마 뭐 유일한 빵이 유일한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조언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다. 아까 손수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은퇴한 사람이 바로 그렇다고 덜렁 그냥 돈 있다고 차려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아닌 거죠. 뜻인 거죠. 진입 장벽이 높고 그렇지만 초기 시장 진입에 성공하면 장기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동네 빵집 같은 경우 주거지에 있는 데라면 재료, 맛, 신선도 이거를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해라. 물론 기본적인 아까 얘기한 대로 5년 안에 그만두는 가게가 뭐 45%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수호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덤벼들면 당연히 망하겠죠. 근데 뭔 장사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뭔 장사는? 예, 사실은 어저께인가 제가 페이스북에서 보고 너무 웃겼던 게 그 맨날 출장을 지방으로 다니는데 어느 그 휴게소에 돈가스만 너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겨워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국수집에 갔는데 그 국수 사진을 딱 올려놓고 하는 얘기가 그냥 돈가스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몇 번 가다 보면 새로운 데를 찾아 다니다가 지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도 고깃집을 하나 좀 가보자. 고깃집을 가보자. 근데 네이버 평점이 5점 만점에 4.7 몇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이 정도면 진짜 맛집 중에 맛집이어야만 가능한 수치니까. 삼겹살집인데 그래서 갔어요. 가족들하고 꾸역꾸역 또 이제 손님 없을 만한 시간대에 골라서 갔는데 이게 약간 무슨 폄훼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날 보고 나서 그럴 수 있겠다. 딴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일단 종업원들이 다 20대 남자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인지를 잘 못했어요. 이게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레시피에 맞게 조리하는 거다. 그게 그분들이 정말 무슨 요리에 대한 뭔가 이 연구를 해서 20대에 큰 뜻을 품고 차렸다기보다는 뭔가 어디서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내놓는 거의 가능성이 크다. 그 말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었는데 이 고기를 구워서 먹어보는 순간 헛하는 소리가 나오면서 이게 그러니까 타겟팅이 약간 그 연령대 타겟이구나. 그 남자분들도 또 되게 싼가요? 예? 싼가요? 아주 싸진 않는데 뭐 그럭저럭 그 인테리어 괜찮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양념한 게 맛있다고 해서 시켰는데 정말 딱 급식 맛 같은 느낌. 학교에서 이거 나왔으면 터지겠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가던 데만 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새로운 데 시도 4.7이고 4.8이고 자시고 새로운 데 시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잘 받았는데. 이 빵집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본 데를 가게 되고 한번 사 먹어봤는데 맛있는데 굳이 새로운 데 가서 뭐 먹어볼 필요 있나 뭐 이렇게. 가까운 데를 제일 먼저 가게 되고 솔직히. 근데 이제 가까운 그럴 데. 때가 맛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그다음 가까운 데. 네네네. 네. 그래서 이 빵집 같은 경우에 손석희 기자가 걱정한 부분이 맞긴 합니다만은 특히나 이 코로나 때 이 수치를 보니까 0.2% 오른 거는 저는 진짜 이건 놀라운 수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도 빵 시장 무슨 그 KB 보고서에 뭐 동의한다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그 맛있는 빵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많죠. 아, 네, 제가 만들 수 있는 최근에 맛있는 빵들은 많기 빵 때문에. 관련한 또 한 가지 그게 그 거리두기 차원에서 야외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 이제 무슨 호수입니다. 무슨 호수에 오리배를 또 타고 뭐 이런 데예요. 그래서 갔는데 잘못 갔어요. 왜냐하면 오리배가 옛날 저희 기억에 따르면은 이렇게 옆으로 앉는 그렇죠. 오리배잖아요. 옆으로 앉아서 저 페달을 밟죠. 페달을 밟죠. 근데 그 호수의 오리배는 앞뒤로 앉더라고요. 네. 그 뒤에 앉은 사람만 페달을 밟아가지고 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같이 밟을 줄 알았는데 저 혼자 밟았어야 해가지고 상당히 고통스러움을 겪은 다음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그 호수 옆에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상당히 좋은 자리에 3층 건물이 아주 멋들어지게 그 새로 만들어진 그 누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분명히 건축가가 만든 거고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팔고 뭐 이런 데 있거니 당연히 올라갔는데 물론 커피도 팔지만 빵집이었어요. 네. 빵만 팝니다. 딱 그 느낌 있잖아요. 또 있는 분이 취미 생활 삼아 이 비싼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 빵집을 졌네 이러고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까 경치 값이다 생각하고 하나 사 먹자고 아까 말씀드린 소금빵을 딱 사서 먹었는데 순간 새로운 세상이. 실력도 겸비하신 분이 재력도 있으시구나. 오늘 팟캐스트는 내내 자기가 먹은 빵 얘기하는 거. 아니 뭐 경제 말을 팟캐스트가 못하고 아니라 무슨. 왜? 빵. 빵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 최근에 약간 선입관을 버리게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경주 네. 갔다 왔는데 경주 여행 갔다 왔는데 경주도 또 빵이 있잖아요. 찰보리 빵도 있고 뭐 경주도 여러 가지 빵들이 있는데 그건 뭐 먹어봐야 뭐 얼마나 맛있겠어. 근데 이제 선물 겸해서 그래 그럼 일단 이제 여행 갔다 왔으니까 뭐 가족들이나 선물을 사야겠다. 그래서 조그만 거 2개를 사갖고 2종류를 사서 팥이 많이 들어있는 거가 찰보리빵과 이렇게 해갖고 2개 사서 숙소에 와서 먹고 다음날 가서 또 샀어요. 맛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아 그리고 지방빵집들이 그런 데도 그러니까 그렇고 너무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뭐지 이 맛은 왜 이렇게 맛있지? 뭐 너무 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빵이 그 종류가 많잖아요. 경주에 가면 여러 빵집들이 있습니다. 여러 빵집들이 있고 비슷한 종류의 빵을 만드는데 최근에는 안 달게 만드는 게 잘 팔리나 봐요. 그래서 저도 안 단 게 좋아요. 달콤하긴 하지만 예전에 막 그 과격하게 단 전 그런 거 생각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기름지지도 않고 뭐 이런 빵들이 있는데 그걸 먹어보면서 아 이게 유명해진 게 다 이유가 있구나. 광주에도 그런 빵집이 있는데 네. 택배로 바로 다음날 오더라고요. 그냥 시키면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택배도 워낙 좋아졌고 배달을 하기도 편해졌고 빵은 제가 볼 때는 동네 빵집도 이렇게 명성만 얻으면 그 광주 빵은 저는 광주에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긴 한데 뭐 언제 또 오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에서 그냥 바로바로 그런 것들이 또- 제주도에서 한번 당근 케이크 시켜보죠. 네, 제주도 당근이 많이 나죠.
당근 케이크만 하는 거예요. 그 빵집도. 되게 유명해요. 달아요? 근데 당근 케이크? 아니 안 달아요. 그래서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이제는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맛집이라는 정보들이 공유가 되잖아요. 실제로 공유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걸 갖고 마케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그런 페이스북이나 뭐 아니면 구글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맛집들이 실제로 가서 먹어보고 맛있다 그러면 진짜로 맛있는 다는 게 인증이 되는 것이고 돈 내는 것만 갖고는 이제 사람들이 안 속거든요. 그리고 그런 숫자가 계속 모이다 보면 이게 거의 빅데이터에 가깝게 늘어지면서 실제로 이게 믿을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SNS 환경이 된 점도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관광지에 가서 그 앞에는 왜 그 이른바 삐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전에 삐끼라고 이거 코로나 이전 얘기인데 삐끼가 있어서 임대료도 비싸고 근데 뒷골목 근데 거기 식당들은 비어 있고 뒷골목에 있는 이른바 좀 우리가 맛집이라고 알려져 있는 집 찾아가면 거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예전에는 뭐 거기 어떻게 오냐, 거기 어떻게 가냐, 뭐 전화도 오고 이랬는데 이제는 다 알아서 자기네들이 찾아오고 자기가 굳이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오로지 목표는 다시 올 수 있게 친절하게만 하면 된다. 마시는 거는 뭐 만드는 거. 그런 예전에 비해서 마케팅이 훨씬 쉬워졌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빵집도 마찬가지로 잘 되는 데는 네, 그런 거고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지 뭔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들의 내공이 있으면서 잘 돌아가는 데는 그렇게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시절이 됐고 반대로 이제 코로나라는 게 좀 엄혹한 부분이 있는 게 안 되던 집들 뭔가 안 되는 것도 또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데들은 더 어려워지는 물론 중간에 정말 실력도 있으면서 시기가 잘못 만났고 마케팅도 안 돼서 안 되는 가게들도 물론 존재하겠습니다만은 옥석에 또 약간 구분이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빵집 얘기는 그런 차원에서는 코로나에서도 유리한 업종이면서 자영업으로도 앞으로 괜찮을 식음료계에서는 나쁘지 않은. 이게 또 수요가 점점 더 늘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빵 안 먹잖아요. 안 보고서를 먹는데. 네. 아니, 보고서를 20대, 보니까 30대가 이제 성인이 주로 먹는 아침 식사 종류 그래프가 있어요. 70대는 3.2%만 아침으로 빵을 먹는데 20대는 22.7%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연령이 낮을수록 빵을 식사의 개념으로 그렇죠. 생각하는 그렇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침은 그냥 빵으로 하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확 늘어나잖아요. 이 그래프를 봐도. 그런 거 봐도 이제 그냥 전체적인 수요로도 뭐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는 곳의 자영업은 일단은 될 수 있는 기본 그라운드는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더 그렇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쿠폰 아, 네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다시 정부가 뭐 이제 식음료는 아직 아니고요, 그죠? 저 이제 외식하고 여행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정부가 8월에 광복절 연휴를 기점으로 좀 침체됐던 소비를 살려보려고 8대 쿠폰을 내놔서 그때 우리 이것머니에서도 좀 소개를 드렸었다가 저희 소개드리고 욕을 네. 많이 먹었죠. 광복절 연휴에 재확산이 되면서 바로 이제 접었죠. 바로 접었는데 지난주부터 1단계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아직 외식이랑 여행, 숙박 이 세 가지 분야의 쿠폰은 아직 시기상조 좀 이따가 재개를 하겠다고 하고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면서 일정 그 사람이 들어오는 숫자를 좀 쉽게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5가지 영화, 공연, 박물관 전시, 미술관 전시 그리고 체육시설 이렇게 5가지 쿠폰은 재개를 했어요. 그래서 박물관이랑 미술관은 내일부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게 21일 수요일인데 22일부터 박물관이랑 미술관 전시는 이제 그 예매가 가능하고요. 공연도 내일부터 예매가 가능해요. 근데 공연은 22일부터 예매가 가능해서 24일 공연 것부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28일부터 영화 예매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는 방법은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왔어요. 방법 자세히 안 나왔는데 8월에 안내했던 거랑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화의 경우에 한 사람당 지금 2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하고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영화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한 아이디당 2장으로 한 주에 2장씩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CGV 아이디 하나, 뭐 메가박스 아이디 하나, 뭐 롯데시네마 아이디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정말 내가 영화 광이다. 그러면은 그 한 아이디당 한 주에 2장씩까지 살 수 있으니까 뭐 6장까지도 할인 예매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한 장당 6,000원 할인이니까 2장을 예매를 하면은 12,000원까지 이렇게 할인이 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CGV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는 CGV는 딱 요거랑 맞춰서 좀 인상 시점을 맞춘 게 아닌가. 요금은 하는- 올렸잖아요. 네, 올렸어요. 그래서 26일부터 올려요. 26일부터 2,000원씩 올려가지고 주중 오후 영화는 장당 12,000원이 되고 주말 영화는 13,000원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정부 쿠폰 할인이 시작되니까 초기 충격이 약간 상쇄되는 게 있겠죠. 좀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CGV는 그렇고 다른 데들도 뭐 곧 맞춰서 올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예, 기존 가격에서 6,000원씩 빼서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체육 시설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요가를 하신다든지 필라테스를 하신다든지 이런 거 조금씩 다시 좀 가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카드사에 마케팅 문자 그 허락을 안 해놓으셨으면 본인들이 쓰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달에 8만 원 이상 체육시설에서 쓰면 3만 원을 환급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거는 응모를 본인이 해야 돼요. 홈페이지에 응모를 해야 돼요. 근데 카드사의 마케팅 문자를 받겠다고 허락을 해놓으신 분들은 그게 올 거예요. 이런 거 있으니까 혹시 뭐 요가를 하세요? 필라테스를 하세요? 그러면은 응모를 하시라고 올 건데 이 문자 마케팅 허락 안 해놓은 분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쓰는 카드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나 이거 환급 받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그 체육시설로 분류가 돼 있는 데는 다 그냥 자동. 그러니까 왜 예전에 뭐 쿠폰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은 카드사에 이제 영업 코드가 있잖아요. 그것 따라서 그냥 자동 차감이 되는 것처럼 이거는 8만 원 이상 한 달에 쓰면 3만 원이 그냥 다음 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7개 카드사에서 하는데 신한카드가 그냥 무조건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막 현대카드는 이런 데 좀 사람 적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그냥 이거는 비율대로 안 나눈 거예요. 딱 카드사별로 그냥 똑같이 배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카드사가 세 개를 쓰신다. 그럼 신한카드에서 응모해 보시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은 현대카드에서 응모해 보시는 게 더 만약에 사람이 정말 많이 신청을 한다고 하면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딱 그 5만씩 딱딱딱 나눠서 줬으니까 6만씩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경우는 이제 박물관은 문화 엔티켓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온라인으로 예매를 하셔야지만 이제 장당 3,000원이 가능하고 한 사람이 6장까지 살 수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박물관은 뭐 미리 예매하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미리 예매 거의 사실 없지 그렇죠. 않나요? 박물관은 네. 그런 근데 편이죠. 현장 가서 그냥 바로 거기서 앱으로 굉장히 쉽게 거기서 그냥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갖춰놓는다고 하고요.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현장 판매로도 나중에는 다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0원에서 장당 1,000원에서 3,000원 사이로 할인을 해드리고 공연도 할인을 해드려서 공연을 몇 장씩이더라? 한 사람이 4장까지 할 수 있는데요. 잠깐만요. 저는 박물관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사실 국립중앙박물관도 못 가봤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 붙어 있는 게 약간 신경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박물관은 천장도 높고 그러니까요. 간격도 넓긴 합니다. 물론 제가 최근에 어느 뭐 전시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 이제 거리두기도 하고 온도 측정도 하고 이제 이런 제한도 하는데 꼭 마스크 제대로 안 쓰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주의를 받으세요. 그 주의를 받으면 좀 지나가면 또 이렇게 내리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서는 특히 미술관 같은 경우에 박물관 같은 경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가봤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새 최근에요. 가보셨어요? 최근에 네. 뭐 이 혜택을 받은 건 아니고 최근에 음. 가서 봤는데 경주 이번 갔을 때 예. 그러니까 거의 박물관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대신에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스누피 전시회가 있어. 진짜요? 네, 스누피 다시 봤어요? 네, 옛날에 예술현장에서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그 스누피 전시회를 갔는데 이제 그런 분이 한 분 있어갖고 그분을 추월해 버렸죠. 그냥 확 추월해갖고 근데 그렇게 크지 않아갖고 뭐 몇 개를 약간 손해 보긴 했지만 그런 분들만 없다면 공간도 넓고 관리도 잘 돼 있고 체온 재고 뭐 이런 면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미술관. 거기들은 이제 공립 시설이 많으니까 이제 평소 인원의 절반으로 줄여서 운영하는 걸 굉장히 좀 이렇게 엄격하게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박물관은 근데 무료 전시가 많아요. 특히 국립 박물관 이런 데서 하는 거는 근데 유료 전시 좀 기획 전시 같은 거 재밌는 것들이 나오는 거는 유료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파는 그 굿즈 중에 네. 인터넷에서도 살 수 있게 돼 있긴 하던데 그 고려청자 케이스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케이스요? 고려청자 케이스. 그러니까 전화기하고 아이팟 혹은 갤럭시 버즈 그 케이스를 고려청자로 해서 팔거든요. 청자 모양으로. 그러니까 청자 그 디자인으로. 근데 굉장히
그 매력적이에요. 그렇겠네요. 네, 굉장히 매력적인. 국정박물관 굿즈 예쁜 거 많아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국립중앙박물관은 그래서 그런 것도 참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일단 그렇군요. 들고. 우산도 예쁘고.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이 많지도 않고 최근에 또 넷플릭스로 돌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네, 좀 그랬죠. 이어지고 있어서 코로나 맞아서 더더욱 좀 네, 개봉하는 넷플릭스가 겁니다. 오늘 새벽에 실적을 발표했죠.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뭐 좋아하지 않았다 뭐지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주로 늘어난 건 아시아다라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아시아 쪽 구독자들이 많이 늘었다. 저는 넷플릭스 그저께부로 끊었습니다. 저는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끊었다고요? 네, 끊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안 되겠어요. 그냥 삶이 계속 굴러가질 계속하게 않습니다. 되니까. 네, 넷플릭스 정말 삶이 굴러가질 않습니다. 정말 그 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보기 위해서 밥 먹을 때마다 와이프 저 아내랑 마주보고 앉아서 각자 그것도 각자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게 되겠죠. 네, 각자 보고 또 주말에는 어느 시리즈에 하나 꽂혔다. 그러면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하루 종일 앉아갖고 그것만 보고 있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끊었는데 넷플릭스는 끊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그냥 딱 구독 중단을 딱 하면은 뭐 딴 말도 없어요. 뭐 우리는 막 찾기 힘들고 막 이런데 얘는 딴 말도 없는데 뭐 다시 돌아오시기를 뭐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친절하게 배웅해 주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권혜리 기자 아까 뭐 공연 얘기 어떻게 네, 하는지. 공연도 장당 8,000원까지 할인되고 한 사람이 4장까지 살 수 있거든요. 이 공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연도 좌석 딱 띄고 앉고 요새 공연들이요 엄청 매진되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연극 같은 것도 매진돼요. 왜냐하면 정말 이걸 지키거든요. 좌석 수를 확 줄은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연극 같은 것도 소극장에서 하는 연극 저 뭐 아는 사람이 조만간 그걸 연출 올리는 게 있어가지고 아, 네. 내가 사서 가야지 하더니 뭐 20초 매진? 모든 전 공연이? 아, 전 공연이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이걸 거리두기를 아주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영화관도 저는 사실 좀 처음에 겁나서 안 가다가 영화관은 좀 갔거든요. 이게 영화관이 진짜 사람이 좀 없기도 하고 거리두기를 되게 강하게 지키게 해가지고 이게 먹는 거가 제일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마스크를 벗고 먹는 거. 왜 대구 네. 동충하초 설명에서도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25분 다 걸리고 한 분 마스크 한 번도 안 벗었다는 한 분만 안 걸렸잖아요. 영화관은 그냥 계속 마스크 쓰고 있으면 돼요.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는 팝콘과 콜라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괜찮네. 영화관은 라고. 못 가겠어요. 너무 오래 같은 시간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영화관은 뭐 공간이 충분히 넓긴 한데 오히려 딱 들어가기 전에 요새 그 영화관에 만화방 같이 해놓은 영화관 그런 데 있거든요. 그러기 좀 일찍 1시간 먼저 가가지고 이제 만화 이렇게 보다가 마스크 쓰고 영화 보고 그래서 영화 CGV가 영화 관람료를 올렸나 모르겠네요. 팝콘도 안 먹고 콜라도 안 먹어서 그러니까 부가수익이 안 나니까. 실제로 저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사실 거기는 또 CGV는 협상력이 되잖아요. 워낙 넓고 큰 데니까 이제 건물주들이랑 얘기를 해서 임대료를 좀 미룬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CGV가 나중에 뭐 다마낙에서 구하소서 이런 거 터지면서 좀 나중에는 좀 회복을 했지만 상반기에는 진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올린다라고 사실 밝히기는 했는데 그냥 사실 그게 올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CGV가 그 전에 올린 것도 2년 반밖에 안 된 데다가 조금 이게 사람들이 돌아올 때 바로 이렇게 또 올리는 그러니까 거는 별로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진 판단은 않아요. 알 수도 뭐 있잖아요. 이해는 좋게 보이진 하겠는데, 않죠. 네. 네.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좋게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영화를 보실 분들이 있다면 또 그런 방법도 있고 뭐 각자 그 영업을 하는 분들도 걱정이 많기 때문에 권혜리 기자 얘기한 대로 방역 지침 지켜가면서 공연하고 영화하고 뭐 하는 거니까 혹시 이용하실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요런 거 잘 활용하셔서 나중에 또 이제 아이고 몰랐네 뭐 이러지 마시고 한번 뭐 준달 때 준달잖아요. 준달 이게 때. 예산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소진이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경우는 벌써 8월에 그때 딱 3일 천하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쿠폰 3일 천하였는데 그때 벌써 꽤 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막 거의 한 뭐 10% 정도는 이미 그때 소진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시면은 그냥 뭐 영화를
보신다거나 공연을 보러 가시거나 전시를 가실 거면 쿠폰이 살아있을 때쯤에 보통은 150만, 160만, 190만 뭐 요 언저리에서 그 소진이 다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영화 같은 거는 만약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막 다 쓴다고 하면 그만큼 또 다른 분들이 영화는 190만이면 사실 그렇게 얼마 안 되네요. 사실은 쓰려고 마음 먹으면은 금방 떨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영화는 그것보다 조금 더 됐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미술관, 박물관, 뭐 공연 이런 것들이고. 아무튼 안 가본 박물관을 저도 한번 생각을 잘 한번 해서 활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권혜리 기자 얘기해준 대로 다음 주 초에 쉴 때 한번 가도 괜찮겠고. 다음 주에 저희가 하여튼 잠정적인 마지막 방송 찾아뵙도록 마음이 하겠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지네. 왜? 그럴 줄 몰랐는데 기분이 마지막 방송은 이상해지네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오늘 마지막 여기 지금 하나 5년 전 동안 방송인데 선배는 5년 동안 한 빵을. 번도 안 빼놓고 한 거죠, 그러니까. 휴가 갈 때 정도 몇 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시작할 멤버가 때부터, 아니었던 네, 적이 네, 없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쭉 했죠. 한 5년 좀 넘었죠.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지금 자리만 몇 번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한 4번 옮겼나? 이 녹음 장소만 저는 3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4번 옮겼나? 하여튼 저는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 잠정적으로 마지막 방송을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